네, 안녕하세요. 가사능력 향상 도전기 대망의 마지막 편 요리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가사 일 중에서 요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는 요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니까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방 도구인데요. 제가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만 있다라고 해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야 하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도구는 냄비, 프라이팬, 칼, 가위 이렇게가 기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물을 이용해서 하는 요리를 냄비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중에서도 국이라든지 면 삶는 이런 것들을 냄비로 하시면 되시고요. 프라이팬은 냄비보다는 덜 깊을 수는 있지만 더 넓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 구이, 조림, 볶음, 튀김 이런 것들은 프라이팬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칼과 가위로 재료를 잘라주시거나 손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보조 도구는요, 꼭 있어야 하는 기본 도구들은 아니지만 있으면 요리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집게, 그리고 튀김 젓가락, 거의 나무로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채, 그러니까 건져낼 때 물 빠질 수 있도록 건져내는 채, 그리고 주거, 국자 이런 것들은 요리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방 도구를 알아봤는데 주방 도구를 바로 샀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도구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꼭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걸 세척을 해줘야 하는 거냐면 연마제라는 거를 세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방 도구를 생산을 할 때 뭔가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그런 성분인 연마제가 다 묻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방 도구를 샀을 때 특히나 냄비라든지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꼭 세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설거지처럼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닦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식용유, 집에서 저희가 만들어 먹는 기름 있죠. 그런 식용유를 휴지라든지 키친타올에 이렇게 묻혀서 한번 닦아주세요. 그러면 검정색 뭐가 묻어 나올 거예요. 그게 연마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올 때까지 닦아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설거지 하는 것처럼 주방 세제로 닦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다, 내가 집에 사용하고 있는 팬이라든지 냄비가 스테인리스다 라고 한다면 식용유를 묻혀서 한번 연마제를 닦아주신 다음에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베이킹소다로 한 번 더 문지른 후에 설거지를 해주셔야 연마제가 깨끗이 닦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도구를 처음 사셨을 때 사용하기 전에 꼭 연마제를 닦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양념인데요. 제가 요리를 할 때, 조리를 할 때 기본적인 재료를 넣지만 양념이 없으면 아무런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념과 조미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필수 양념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려면 이 양념과 조미료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소금, 짠맛, 그리고 설탕, 단맛을 내주는 거. 식초, 식초는 신맛을 내주기도 하지만 소독도 해주고 단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장류,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념이고요. 밑에 적혀있는 기본 양념은 무엇이냐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죠. 그래서 한식을 만들 때에는 이런 양념들이 기본으로는 들어간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간장, 양조간장. 그러니까 양조간장은 진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엿은 설탕 이런 거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후춧가루, 젓갈류 이런 것들은 한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 아까 물엿이 설탕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맛을 내는 양념과 조미료는 대체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설탕,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물엿, 나머지는 올리고당, 꿀, 조청, 매실액, 매실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게
또는 요리 특성에 맞게 골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양념과 조미료 사용법인데요. 모든 양념과 조미료를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대부분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시니까. 근데 이제 그 양념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 나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간장과 고춧가루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간장인데요. 간장은 국간장과 진간장이라고 나뉘거든요. 그래서 국간장은 조선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진간장은 양조간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국간장은 앞에 국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쉽게 그럼 국을 끓일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과 탕, 찌개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에 간 맞출 때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간장보다 더 맛이 짜요.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에 간장을 많이 넣으면 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간장은 진간장보다 훨씬 짜기 때문에 진간장에 쓴 양보다 더 적게 써도 비슷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을 끓일 때에는 색깔을 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간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물을 무친다든지 조림을 할 때에도 간혹 국간장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진간장인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장 종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간장은 장시간 동안 불에 열에 가열을 해도 이 진간장의 맛이 사라진다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열을 가해서 만드는 요리들이 있죠. 조림이라든지 볶음, 갈비찜, 장조림 이런 요리에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먹는 대부분의 요리엔 다 진간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국간장은 정말 국, 찌개 이런 것들, 그리고 진간장은 저희가 먹는 요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고춧가루인데요. 고춧가루는 종류가 막 많이 나뉜다라기보다는 그 곱자, 그 입자,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굵은 고춧가루, 그리고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 그리고 가는 고춧가루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굵은 고춧가루는요, 일단 텁텁하지 않고 개운한 맛을 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념장, 다대기라고도 불리는 양념장을 만들 때, 그리고 풋김치를 담글 때, 열무김치 이런 거 담글 때에는 굵은 고춧가루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 열무김치 먹을 때 항상 열무에 큰 고춧가루가 하나씩 붙어있는 거 보셨죠? 가는 고춧가루가 아니라 굵은 고춧가루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는 일반적인 김치를 담글 때,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요리에 그냥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고춧가루는 장 담글 때 있죠? 저희 고추장 먹을 때 고춧가루가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담그고 조미료 같은 걸로 쓰일 때, 그리고 젓갈을 담글 때, 그럴 때는 가는 고춧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고춧가루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그리고 앞에 나온 조미료 말고도 그러니까 뭔가 천연으로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런 조미료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건 다 가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멸치가루, 표고버섯가루, 새우가루, 마늘가루, 생강, 양파, 요즘에는 파프리카 가루까지 다양한 가루가 있고요. 그리고 젓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맛을 내는 조미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번째는 조리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는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또 어떤 양념과 조미료가 있는지 알아봤다면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음식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요리들을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다 담아서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여쭤봤었죠. 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싶고 만들어 본다면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은가 여쭤봐서 그 말씀해 주신 것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념장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닭볶음탕과 제육볶음입니다. 이 두 가지 요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닭볶음탕 먼저 보시면 한 마리 기준이고요. 이건 그냥 생닭이 아니라 생닭이긴 하지만 통짜로 익은 닭이 아니라 마트에 가면 닭볶음탕 닭 이렇게 팩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4, 2, 1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흔히 밥을 먹는 수저 있죠? 아빠 숟가락이라고 하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닭볶음탕 한 마리에는 어떤 양념장이 들어가냐면 진간장 4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 2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설탕 3숟가락, 후추 약간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별표 고추장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고추장을 안 넣고 고춧가루만 넣고 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게 나는 고추장이 좋다라고 하시면 2숟가락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육볶음은 500g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근보다 조금 부족한 양이에요. 그리고 뭐 앞다리살, 뭐 뒷다리살, 목살, 삼겹살 상관은 없습니다. 제육볶음은 닭볶음탕과 비슷하긴 해요. 한번 볼게요. 고추장 2숟가락, 고춧가락 3숟가락, 그리고 진간장 2숟가락, 또 다진 마늘 2숟가락, 그리고 설탕 2숟가락, 맛술 3숟가락, 그리고 후추 약간입니다. 닭볶음탕과 제육볶음 양념은 굉장히 비슷해요. 들어가는 건 다 똑같고요. 근데 그 양념이 어떤 비율로 들어갔냐라고 차이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닭볶음탕은 아무래도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탕과 조림이기 때문에 간장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멸치볶음입니다. 멸치볶음 80g이고요. 한 4식구가 식사를 할 때 한 끼, 2끼 식사할 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멸치볶음의 기본이 되는 양념은 빨갛지 않은 그냥 멸치 본연의 색깔이 보이는 그런 양념이죠. 그래서 기본 양념, 그리고 빨간 양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 양념은요. 진간장 1숟가락, 그리고 올리고당 3숟가락, 그리고 맛술 1숟가락, 그리고 마요네즈는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을 원한다면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본 간장 양념 말고 난 고추장 양념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고추장 1.5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 1숟가락, 그리고 간장도 1숟가락, 그리고 맛술도 2숟가락, 그리고 다진 마늘, 올리고당, 참기름, 통깨 이렇게 다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주셔서 조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나물 종류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콩나물 무침과 그리고 나는 도라지 무침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딱 정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콩나물 무침은 500g 기준이고요. 마트에 가서 기본적으로 그냥 큰 봉지 하나 살 때 기본 양이 500g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금이 들어가는데 소금보다 맛소금을 넣는 게 더 맛있다라고 해서 맛소금을 준비를 했고요. 맛소금 1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한 아빠 숟가락보다는 조금 더 작게 넣으셔야 된다. 티스푼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반 숟가락 아니면 반 숟가락보다 조금 더 부족한 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맛소금과 다진 마늘 반 숟가락,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1숟가락,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위에 나왔던 양념은 그냥 하얀 무침을 할 때고요. 나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무침을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위에 넣었던 거 플러스 고춧가루와 국간장 그리고 다진 파를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라지 무침인데요. 이건 300g 기준이고요. 하얀 도라지 나물 말고 우리 오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빨간 양념의 무침 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고추장 3숟가락, 그리고 고춧가루도 3숟가락, 그리고 국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설탕 3숟가락, 식초, 무침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새콤한 맛이 나야 돼서 식초 4숟가락, 다진 파, 참기름, 통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일단 왜 양념장만 알려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리 과정은요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저희 온라인 요리교실에 웬만한 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요리교실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의견을 내주신 요리들이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과정과 방법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요리교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번째, 마지막으로는 뒷정리인데요. 저 도구도 알아봤고, 양념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봤고, 조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 막 기름도 막 튈 거고, 양념장도 튈 거고 하니까 뒷정리, 청소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식품 보관인데요.
저희가 요리를 하고 나서 다 쓸 수도 있지만 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남는 경우에는 식재료는 대부분 냉장 보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실온 보관을 해야 하는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감자와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온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좀 빛이 비치지 않도록 신문지를 그래서 많이 덮어두죠. 그렇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바나나도 냉장고에 넣으면 검해지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빵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를 다 빨아들여서 딱딱해지고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온 보관을 해주셨다가 나는 조금 오래 두고 먹을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바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도 실온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늘과 양파는 껍질을 다 까서 다지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거친 마늘과 양파가 아니라 껍질 아직 안 거친 거, 안 벗긴 거, 그 마늘과 양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손질하기 전에 마늘과 양파는 실온 보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꿀도 냉장 보관을 하면 결정이 생겨요. 굳기도 하고. 그래서 꿀은 웬만하면 상하지 않으니까 햇빛이 비치지 않는 좀 서늘한 그런 실온 보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개봉하지 않은 각종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다 실온 보관을 해주시고 개봉을 했다면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청소 부분인데요. 네. 청소, 가스레인지 청소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요리를 하는 곳이 주방 중에서도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청소 중에서도 기름때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청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 청소의 방법과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켜 있는 게 잠그지 않은 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잠그면 이렇게 가로로 눕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화구와 격자를 분리해주세요. 이 화구와 격자는 뒤에 사진으로 더 자세하게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스밸브 잠그고 화구 격자 분리했다면 기름때를 제거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화구와 격자가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사진을 저 보신다면 화구는 뭐냐면요,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오는 부분,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화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가스레인지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리를 해주시고, 격자는 뭐냐면 요런 거 이야기합니다. 뭔가 철로 이루어진 것들. 이게 집마다 다르겠지만 사진처럼 가스레인지 전체를 덮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구 주변만 덮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자를 분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화구와 격자를 분리를 해주셨다면 이제 기름때를 제거를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를 청소를 하고 기름때를 제거할 때에는 주방 세제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름때가 너무 오래됐다, 조금 오염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베이킹소다와 뜨거운 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분리를 한 격자와 화구는요, 대야를 준비를 하시던 아니면 싱크대에 놓으시던 일단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격자와 화구 위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도 그 위에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담궈주시거나 해주시면 첫 번째 사진처럼 뭔가 하얗게 저런 것들이 생겨요. 저게 지금 화구거든요. 화구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름때가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좀 하얗게 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세미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구와 격자를 분리해낸 가스레인지도 역시나 베이킹소다를 뿌려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오염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식초를 뿌려주셔도 되는데 좀 난 기름때를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싶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베이킹소다가 뜨거운 물을 만나면 거품이 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수세미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기름때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세미로 닦아주신 다음에 물기를 다시 한번 제거를 해주시면 그러면 가스레인지 청소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요리편 첫 번째 일단 요리를 하려면 조리를 하려면 어떠한 도구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양념과 조미료가 있었는지를 봤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요리들만 뽑아서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리를 다 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까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한 정보들은 다 드린 것 같아서 이 영상과 또는 유인물을 보시고 꼭 한번 집에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요리편이 저희 마지막 편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편인 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과 또 직접 실천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가사능력 향상 도전기 요리편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